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의약품 RNA 간섭 치료제 동량 및 관련주를 검토하겠습니다. RNA 치료제는 핵산 치료제라고 불립니다.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내에는 DNA 및 RNA 두 종류의 핵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RNA는 유전 정보를 해독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며 몸속 세포들의 전력 역할을 합니다. DNA의 유전 정보를 통해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단백질의 대부분의 질병은 관련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생성 및 과다 발현에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산 치료제는 그 제3세대 바이오 의약품의 하나라고 업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핵산 치료제는 DNA의 유전 정보로부터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이 생성되는 과정을 간섭 혹은 조절함으로써 질병의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3세대 바이오 의약품은 핵산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등을 말합니다. RNA 치료제의 동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약물 개발 변천사,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그 화학적 합성, 요걸 이제 그 저분자 화학 의약품, 두 번째는 이제 그 1세대 바이오 의약품, 뭐 주사제 있고 인슐린, 뭐 인터페론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2세대 바이오 의약품은 그 항체 의약품. 3세대 바이오 약품은 RNA 기반 치료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 좀 체크를 해야 될게요. 1, 2세대 바이오 의약품은 인간 유전자 중 15% 내외에 대해서만 표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세대 바이오 의약품 핵산 치료제는 단백질 생성 과정의 중간 산물인 mRNA를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모든 단백질의 생성을 간섭 혹은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핵산 치료제는 다양한 단백질에 대한 신약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mRNA는요, 핵 안에 있는 DNA의 유전 정보를 세포질 안에 리보솜으로 전달하는 RNA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유전자 치료제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는 치료 유전자를 체내에 주입하거나 또는 세포를 체외로 빼내어서 치료 유전자를 넣어서 다시 체내로 투여하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단백질을 이제 직접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이제 두 개죠. 직접 주입하는 게 있고요. 뺐다가 다시 이제 치료 유전자를 넣어서 다시 체내로 넣는 거죠. 이게 이제 유전자 치료제. 대표적인 게 바이로메드의 VM202 그리고 신라젠의 팩사백 이런 게 있겠죠. 핵산 치료제. 핵산 치료제는 이렇게 요걸 말하는데요. 핵산 물질을 체내에 주입하여 특정 단백질이 생성되는 과정 중에 개입하여 그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DNA가 단백질로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mRNA라는 매개체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RNA 간섭 치료제는 중간 매개체인 mRNA를 절단하여 단백질의 생성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핵산 치료제는 유전 정보를 변형시키지 않고 생산 과정을 일시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제 핵산 치료제의 장점, 그 RNA 치료제의 장점을 말하는 거죠. RNA 치료제 장점은 그러니까 치료 기전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핵산 치료제 염기 서열만 그 표적 단백질에 맞춰주면 단백질 생성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환과 연관된 타겟 mRNA 염기 서열을 발굴하면 신약 물질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RNA 치료제는 다양한 신약 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신약 후보 물질 도출에 소요된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아직 초기 시장이어서 신약이 많지 않고 핵산 치료제가 상당히 고가라는 것이죠. RNA 기술은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단일 가닥 핵산 물질을 이용하는 게 있고요. 이중 가닥 핵산 물질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가닥 핵산 물질은 ASO, 그 이중 가닥 핵산 물질은 RNA 간섭, 이런 걸 말합니다. 뒤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예, ASO를 안티센스라 말하는데요. 미국의 아이오니스가 이 기술의 선도업체입니다.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단일 가닥 핵산 물질을 이용합니다. 예, 요거는 이렇게 일부 이제 설명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siRNA, 미국의 엘러일람이 이 기술의 선두이며 국내는 이제 올릭스, 바이오니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은 올릭스 하면 이제 한번 분석을 좀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중가닥 핵산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아까 설명이 됐고요. 차분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RNA 간섭 치료제의 글로벌 기업, 아마 대략 두 개로 이제 말씀드리면요. 엘라이렘 파마슈티컬스, 요거는 이제 RNA 기술로 치료제를 개발, 최초의 RNA 간섭 치료제인 온파트론을 개발했습니다. 예, 온파트론은 이렇게 비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억제해서 아밀로이드가 말초신경과 심장 등의 조직에 축적되는 걸 축적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아이오니스, 미국 회사인데요. ISO 기술을 바탕으로 희귀 유전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RNA 치료제 기술보다는 20년 정도 일찍 개발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RNA 치료제 기업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올릭스 있고, 두 번째 바이오니아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올릭스를 이제 좀 비중을 두고 좀 보겠습니다. 올릭스는 비대흉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좀 가장 좀 이렇게 좀 앞서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RNA 간섭 플랫폼을 기반으로
피부, 안과, 폐질환 등 국소투여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오니아는 이제 그 특발성 폐섬유화증, 그리고 폐암 치료제인 IPF1을 비롯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 탈모 등에 대한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저희들은 이제 올릭스를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그 올릭스에 대해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올릭스의 이제 파이프라인입니다. 아마 스킨 쪽이 있고요, 그러니까 눈 쪽이 있고요, 안과 쪽이죠. 그다음에 이제 주로 폐 쪽이 있고요. 요 세 부분이 이제 그 중점적으로 하는 이제 그 주로 이제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리포터는 그 하나투자증권이 1월 23일 날 발행한 리포터입니다. 여기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요 리포터를 이제 뭐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올릭스의 그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은 이제 몇 개 있죠. 그 비대 흉터 치료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선 섭성 황반 변성 치료제가 있고요. 예, 있는데 요게 뭐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좀 앞서고 있으니까요. 비대 흉터 치료제가요. 비대 흉터 치료제는 그 2018년 11월에 국내 임상 이상 시험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원래 임상 이상을 통해 인간 POC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 이제 글로벌 임상 1상을 올해 5월에 종료할 계획인데요. 하반기에 미국 FDA 임상 2상을 이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반 변성이죠. 변성 치료제는 올해 3분기에 미 FDA에 이제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망막 섬유화증 요 치료제와 폐섬유화 치료제는 각각 2020년 1분기, 2분기에 임상 1상을 위한 IND 신청을 미국 FDA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이 부분 있죠. 예, 올릭스는 향후 이제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올릭스의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고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대표적이고요. 비대형태 치료제 임상 3상이죠. 출시 글로벌 임상은 이렇게 해서 이제 2024년도에 출시, 2023년도에 종료. 요건 임상 1상, 그때 임상 1상, 임상 1상. 요거는 이제 임상 3상 있죠.
그리고 이제 요 글로벌 임상, 네, 요거 이상. 여기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예. 요것도 있고요. 뭐 요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네, 지금은 이게 가장 빠릅니다. 요걸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어, RNA 치료제 이렇게 산업 분석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기업인 이제 올릭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고요. 현재 바이오 업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RNA 간섭 치료제 그리고 이중항체 치료제 뭐 이 분야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항체 치료제는 이미 몇 번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리포트를 발행했고요. 이번 RNA 치료제는 좀 더 이렇게 차분하게 회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RNA 치료제는 우리나라에 좀 상장된 기업이 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 장외에서도 올리패스가 있는데요. 몇 번 그 코스닥 등록에 좀 실패했고요. 좀 올릭스하고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올릭스는 그 이중 가닥이고요. 올리패스는 뭐 단일 가닥 AS라 그러죠. ASO. 대표적인 게 아이오니스 기업이 있고요. 미국에. 그래서 RNA 기술의 대표적인 기업인 올릭스에 대해서 좀 더 그 분석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RNA 간섭 치료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오늘 살펴봤고요. 예.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